좋은 첫 인상을 남기는 방법. 행동은 말보다 강하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한 번의 미소는 저는 당신을 좋아합니다. 당신은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당신을 만나서 정말 기쁩니다라는 뜻을 전달한다. 개가 많은 사랑을 받는 이유 또한 이것이다. 개는 사람들을 보면 매우 기쁜 나머지 어쩔 줄 모르며 뛰어오르고, 그러니 자연히 사람들도 그런 개를 보고 반가워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가식적인 웃음, 그건 안 된다. 그런 행동은 누구에게도 통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게 인위적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달가워하지 않는다. 나는 진짜 미소, 마음이 따뜻해지는 미소, 가슴속에서 우러나오는 미소, 시장에서 좋은 값을 받을 만큼 순수한 그런 미소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뉴욕의 한 대형 백화점 인사관리자는 내게 자신은 무뚝뚝한 표정의 박사학위 소지자보다 차라리 초등학교를 중퇴했더라도 미소가 아름다운 판매 여직원을 채용하겠다고 말했다. 당신은 웃고 싶지 않은가? 웃으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억지로라도 웃어라. 혼자 있다면 휘파람을 분다거나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나는 이미 행복하다는 듯이 행동하라. 그러면 정말로 행복해질 것이다. 하버드 대학교 교수를 지낸 윌리엄 제임스는 이렇게 말했다. 행동은 감정을 따라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행동과 감정은 동시에 일어난다. 따라서 의지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는 행동을 조절하면 의지의 통제에서 먼 감정을 간접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따라서 즐거운 감정이 사라졌을 때 다시 즐거워지기 위한 최고의 자발적인 방법은 이미 유쾌한 것처럼 행동하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세상 사람 모두는 행복을 추구하는데 여기 그것을 찾을 확실한 방법이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생각을 조절하는 것이다. 행복은 외부 상태가 아닌 내부 환경, 즉 마음 먹기에 달려 있다. 인간을 행복하게 혹은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재산을 얼마나 가졌는지,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지, 혹은 어디에 사는지 등의 것이 아니다. 행복과 불행은 행복에 대한 당신의 생각에 따라 결정된다. 예를 들어보자. 같은 곳에서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두 명 있다. 두 사람은 급여와 지위가 비슷하다. 그런데 한 사람은 불행하고 다른 한 사람은 행복하다. 이유가 뭘까? 정신적 태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나는 찜통 같은 더위 속에서 일당 7센트를 받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중국인 일용 근로자가 뉴욕의 중심 번화가인 파크 애비뉴에 사는 사람들만큼 행복해하는 모습을 봤다. 셰익스피어는 좋고 나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다만 생각이 그것을 만들어낼 뿐이다라고 말했는가 하면 링컨 역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이 마음먹은 만큼 행복해진다라고 했다. 철학자 엘버트 허버드의 뜻깊은 충고 한 구절을 잘 읽어보라. 이 충고를 행하지 않고 읽기만 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니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는 것도 명심하라. 문을 나설 때는 항상 턱을 당기고 고개를 들어 숨을 최대한 크게 들이마셔라. 그리고 햇살을 한껏 받아라. 친구들에게 미소 띤 얼굴로 인사하고 진심을 담아 악수를 나누라. 오해받을까 두려워하지 말고 적을 생각하는데 시간을 허비하지 마라.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마음에 확실히 새기기 위해 노력하라. 그러면 헤매지 않고 목표를 향해 곧장 나아가게 될 것이다. 당신이 하고 싶은 멋지고 원대한 꿈을 마음에 새겨라.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 산호가 조류에서 필요한 것을 가져가듯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꿈을 이루는데 필요한 기회를 잡고 있는 당신을 보게 될 것이다. 당신이 되고자 하는 성실하고 유능한 사람의 이미지를 마음에 그려보라. 그러면 당신이 그린 그 모습이 매 시간 당신을 그런 사람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모든 것은 생각으로 결정된다. 올바른 정신 자세를 견지하라. 용기, 솔직함, 그리고 쾌활함이 그것이다. 바르게 생각하는 것은 곧 창조하는 것이다. 모든 것은
욕망에서 탄생하며 모든 진실한 기도는 응답을 받는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따라 변한다. 턱을 당기고 고개를 들어라. 인간은 고체 안에 들어있는 준비 단계에 있는 신이다. 옛 중국인들은 처세술에 관한 지혜가 돋보였는데 그들은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할 만큼 귀중한 격언을 남겼다. 웃지 않는 사람은 장사를 하면 안 된다. 장사 이야기가 나온 김에 프랭크 어빙 플래처는 오펜하임 콜린스사의 광고에서 다음과 같이 소박한 철학이 묻어나는 광고 문구를 내걸었다. 크리스마스에 보내는 미소의 가치. 미소는 돈이 들지 않지만 많은 일을 합니다. 미소는 받는 사람을 풍요롭게 하지만 주는 사람을 가난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미소는 잠깐이지만 그 기억은 영원합니다. 미소가 없어도 될 정도로 부유한 사람은 없고 미소가 주는 혜택을 누리지 못할 정도로 가난한 사람 역시 없습니다. 미소는 가정의 행복을 만들어내고 사업에서는 호의를 불러일으키며 친구 사이에서는 우정의 징표가 됩니다. 미소는 지친 자에겐 안식이고 절망에 빠진 자에겐 새날이며 슬픈 자에겐 빛이고 공경에 처한 사람에게는 자연이 주는 최고의 명약입니다. 그러나 미소는 돈으로 살 수도 구걸할 수도 빌릴 수도 없고 훔칠 수도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주기 전까지 미소는 아무 쓸모도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시다가 저희 직원이 너무 지친 나머지 미소조차 짓지 않으면 여러분이 먼저 미소를 지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지어줄 미소가 남아있지 않은 사람이야말로 미소가 가장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하게 만들려면 웃어라. 어디서나 환영받는 사람이 되는 방법. 당신은 지금 친구 사귀는 법을 알고 싶어서 이 책을 읽고 있는가? 그렇다면 왜 이 세상에서 친구를 가장 잘 사귀는 자의 기술을 배우지 않는가? 그는 누구일까? 당신은 내일이라도 길에서 그를 만날지 모른다. 당신과 3미터 정도 가까운 거리를 두고 마주하게 되면 그는 꼬리를 살랑거리며 반갑게 당신을 맞이할 것이다. 당신이 멈춰 서서 다정하게 등이라도 두드려 준다면 그는 자신이 당신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보여주기 위해 펄쩍펄쩍 뛰며 좋아할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그의 애정 표현 이면에 어떠한 숨은 의도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는 당신에게 부동산을 팔고 싶어 하거나 당신과 결혼하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다. 살기 위해 일하지 않아도 되는 유일한 동물이 개라는 것을 아는가? 닭은 알을 낳아야 하고 젖소는 우유를 짜야 하고 카나리아는 노래를 불러야 한다. 하지만 개는 인간에게 사랑만 주고도 먹고 산다. 내가 5살이었을 때 아버지는 노란 털이 복슬복슬한 강아지를 50센트에 사오셨다. 그 강아지는 내 어린 시절의 빛이자 기쁨이었다. 매일 오후 4시 반이 되면 강아지는 마당에 나와 그 예쁜 눈으로 한시도 떼지 않고 거리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러다 내 목소리를 듣거나 도시락 통을 흔들며 돌아오는 내가 나무 사이로 보이면 총알처럼 튀어나와 단숨에 언덕 위까지 올라와서는 좋아서 어쩔 줄 모르며 멍멍 짖고 펄쩍펄쩍 뛰며 나를 맞이했다. 강아지 티피는 5년 동안 나의 한결같은 친구였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다. 나는 그 밤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다. 티피는 나에게서 30미터 정도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벼락을 맞아 죽고 말았다. 티피의 죽음은 내 유년 시절의 비극이었다. 티피, 너는 단 한 번도 심리학 관련서를 읽어본 적이 없겠지. 사실 그럴 필요도 없었어.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면 다른 이들의 주목을 끌려고 애쓰는 사람이 2년 동안 사귈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2달 안에 사귈 수 있다는 걸 너는 타고난 본능으로 알고 있었으니까. 이제 이 점에 대해 다시 얘기해 보자. 당신이 먼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면 당신한테 관심을 갖게끔 애썼어. 2년 동안 사귈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친구를
2달 안에 사귈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며 일생 동안 실수를 반복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물론 그런 방법은 아무 소용이 없다. 사람들은 당신에게 관심이 없고 내게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만, 그것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종일 관심을 둘 뿐이다. 언젠가 뉴욕 전화회사는 사람들이 통화 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를 자세히 조사했다. 1위는 당신이 짐작한 대로 1인칭 대명사 나였다. 나라는 단어는 500번의 전화 통화 중에 무려 3,990번이나 사용되었다. 단체 사진을 볼 때 당신은 누구를 가장 먼저 찾아보는가? 만약 누군가가 당신에게 관심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다음 질문에 답해보자. 오늘 밤 당신이 죽는다면 장례식에는 몇 명이나 올까? 당신이 먼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데 그 사람이 당신에게 관심을 가져야만 하는 이유는 뭔가? 연필을 들고 답을 적어보라. 만일 당신에게 관심을 갖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기 위해 애쓴다면 당신은 결코 진정한 친구를 사귈 수 없다. 친구, 그것도 진정한 친구는 절대 그런 방법으로 생기지 않는다. 오스트리아의 유명한 심리학자인 알프레드 아들러는 당신에게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저서에서 이렇게 말한다. 타인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들은 인생에서 큰 고난을 겪고 타인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준다. 인류의 모든 실패는 이런 유형의 사람들로부터 기인한다. 당신이 아무리 수십 권의 두꺼운 심리학 서적을 읽는다 해도 이렇게 뜻깊은 구조를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나는 반복하는 것을 싫어하지만 아들러의 말 속에는 깊은 뜻이 있기 때문에 되풀이해 보겠다. 타인에게 관심을 갖지 않은 사람들은 인생에서 큰 고난을 겪고 타인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준다. 인류의 모든 실패는 이런 유형의 사람들로부터 기인한다. 예전에 뉴욕 대학교에서 단편소설 창작에 관한 강의를 들었을 때 당시 콜리오스 지혜 편집장이 초청 강사로 온 적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책상에 굴러다니는 수십 편의 소설들 중 아무거나 하나 집어들어 몇 구절만 읽어도 그 작가가 사람에 대한 애정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다. 만약 작가에게 사람에 대한 애정이 없으면 사람들도 그 작가의 작품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딱딱한 편집장은 창작 수업 중에 2번이나 멈추고서는 자신이 너무 설교조의 말을 늘어놓아 미안하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사실 제가 하는 말은 설교 시간에 듣는 내용과 다를 바 없습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작가로 성공하고 싶다면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이 말은 소설을 쓰는 데 있어 통하는 이야기지만 직접 사람을 만나고 다루는 데 있어서는 그보다 3배 이상 더 잘 통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하워드 서스턴이 브로드웨이에서 마지막으로 공연하던 날 저녁, 나는 그의 분장실을 찾아갔다. 자타가 공인하는 마술의 대가이자 특히 손마술의 황제였던 서스턴은 40년간 전 세계 순회 공연을 하며 계속해서 환상을 만들어내고 관객을 현혹시켰으며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장면을 연출해냈다. 6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그의 공연을 관람했고 그가 벌어들인 돈은 거의 200만 달러에 달했다. 나는 그에게 성공 비결을 물어보았다. 학교 교육은 분명 전혀 상관이 없었다. 그는 어렸을 때 집을 나와 불황아가 되었고 화물 자동차에 몰래 숨어 타 건초 더미 위에서 잠을 청했는가 하면 집집마다 구걸하며 기니를 해결하기도 했다. 글 읽는 법은 철길을 따라서 있는 기차역 표지판을 보고 겨우겨우 배웠을 뿐이다. 그렇다면 그는 마술에 대한 굉장한 지식이 있었을까? 그것도 아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손 마술에 관한 책은 이미 수백 권이 출판되어 있고 많은 마술사들은 자신의 수준만큼 손 마술을 할 줄 안다고 한다. 그러나 그에게는 다른 마술사가 갖추지 못한 2가지가 있었다. 첫째, 쇼의 대가였던 그는 무대 위에서
자신의 개성을 펼쳐 보이는 능력을 갖고 있었다. 둘째, 그는 인간의 본성을 잘 파악하고 있었다. 그의 동작, 어조, 심지어 한쪽 눈썹을 들어 올리는 것까지 그가 하는 모든 것들은 공연 전에 하나하나 철저히 연습한 것들이었다. 그의 동작은 몇 분의 1초까지 치밀하게 계획된 것들이었다. 그러나 그것에 그치지 않고 서스턴은 사람들에 대한 진심 어린 관심까지 갖고 있었다. 그가 말한 바에 의하면 많은 마술사들은 관객을 바라보며 속으로는 그래, 오늘도 풋내기, 촌뜨기들이 많이 왔군. 저런 녀석들 속이기야 식은 죽먹기지 라고 생각한다고 한다. 그러나 서스턴의 마음가짐은 이와 전혀 달랐다. 그는 매 공연마다 무대에 오르면서 나를 보러 와준 사람들이 있다니 정말 고마운 일이야. 저들이야말로 내가 즐거운 일을 하면서 살 수 있게 해준 사람들이지. 그러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멋진 공연을 보여줘야 해 라고 다짐한다. 그는 또한 무대 위에 오를 때 스스로 이렇게 되낸다고 했다. 나는 관객을 사랑해. 나는 저들을 사랑해. 웃기는 얘기라고 이상하다고 생각하는가? 물론 당신은 충분히 당신이 좋을 대로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나는 단지 당신에게 당대 최고의 마술사가 사용한 비법을 가감없이 전하고 있을 뿐이다. 슈만, 하잉크 부인도 이와 유사한 이야기를 했다. 배고픔과 슬픔, 한때는 아이들과 동반 자살하려 했을 정도로 불행했던 인생, 이런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계속 노래했고 마침내 청중을 전율케 하는 유명한 바그너 가수가 되었다. 그녀 역시 자신의 성공 비결 중 하나는 사람들에 대한 깊은 관심이라고 고백했다. 친구를 사귀고 싶다면 상대를 위해 무언가를 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것에는 시간, 에너지, 이타심, 사려 깊음이 필요하다. 누군가를 친구로 만들고 싶다면 활기 있고 열성적인 자세로 그를 맞이하라. 아주 오래전, 예수가 태어나기 100년 전에 유명한 로마의 시인 푸블리우스 시루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관심을 갖는 사람에게만 관심을 갖는다. 따라서 다른 사람이 당신을 좋아하게 만들려면 다른 사람들에게 진정한 관심을 가져라. 여기까지 더 클래식 출판사의 도서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의 일부를 소개하였습니다.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은 70년 전에 집필되었지만 그가 제시하는 인간관계는 현재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서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혼자 살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끊임없는 관계를 통해 성장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은 다양한 사례와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통해 자신이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과 건강한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데일 카네기가 제시하는 진실한 미소와 상대방에 대한 진정성 있는 관심은 웃음과 믿음이 메말라버린 현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SNS가 발달하며 더더욱 대면하지 못하는 상황에 점점 그 중요성을 잃어버리고 있는 현실이지만, 이런 상황에서 데일 카네기가 제시하는 웃음과 믿음은 자기 자신을 더욱 빛을 발하게 할 것입니다. 친구를 얻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법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을 정독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